다음으로는 저희가 반도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말씀 주실 하연수 책임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앞서 다 우울했어요. 아, 네. 네, 반도체는 네. 밝고 희망찬 말씀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업 사무실에서 이제 반도체와 IT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하연수 책임연구원입니다. 어, 건설업에 이어서 26년 메모리 산업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메모리 산업은 메모리 3사의 제한된 공급 확대에 열악하에 서버용 메모리 중심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 환경 전망을 우호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업들의 영업 실적은 25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초과 수요에 따른 판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메모리 수급 개선이 이제 하반기 이후에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연간 이익 창출 규모는 올해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부문들을 이제 종합할 때 등급 전망은 긍정적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10월 1일에 이제 저희가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 내 주동적인 공급 지위를 바탕으로 25년에 이어서 26년에도 우수한 영업 현금 창출력을 토대로 재무 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단기간 내에 신용도 상향 요건에 부합하는 펀더멘털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25년 메모리 산업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업계는 이제 23년부터 이어진 메모리 3사의 감산과 보수적인 증설 기조로 수급 개선의 기반이 일단 마련되어 있던 상태였는데요. 24년에 이어서 25년에도 AI향 고부가 메모리 수요 호조가 지속되면서 업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클라우드 추론 서비스 확산에 따른 AI 워크로드 증가로 구글과 같은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를 중심으로 서버 증설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HBM과 같은 일부 특화 제품의 이제 AI 수요가 집중되었던 작년과는 달리 25년 들어서는 컨벤셔널 제품군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서버용 D램과 낸드 제품을 중심으로 가파른 판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3분기 누적 메모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0조 원 대비 대폭 증가한 48조 원을 기록하면서 업계 전반의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26년 메모리 사업 환경 역시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범용 제품의 캐파 증설보다는 선단 공정 전환이나 HBM 수요 대응을 위한 라인 확보 위주의 투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D램과 낸드 공히 캐파 성장은 한 자릿수 증반에 그치며 업계 전반의 공급 확대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CSP 중심의 서버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당분간 D램과 낸드 시장 모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미국이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주요 전자제품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 관세 불확실성은 이제 일정 수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올해 이제 미 상무부가 이제 VEU 철회로 국내 기업의 중국 소재 팹의 레거시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 역시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우호적인 수급 환경과는 별개로 미국 통상 정책의 방향성과 업체별 대응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전망입니다. 26년 메모리 업계의 이익 창출력은 올해 대비 이제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이제 D램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좀 더 강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DDR5를 위시한 서버용 D램을 중심으로 초과 수요에 따른 ASP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요. 하드디스크 쇼티지에 따른 ESSD 대체 수요에 힘입어서 낸드 역시 긍정적인 수급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메모리 제품군 전반의 수급 개선이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3사의 연간 이익 창출 규모는 올해 대비 이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HBM3 12단 제품의 경우에 이제 메모리 3사의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완료되었는데요. HBM 시장의 경쟁 강도 심화 추세와 HBM4의 기술 난이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요인,
들이 제품 전반의 수익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세와 글로벌 소버린 AI 투자 기조, 그리고 미국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 추세에 기반한 높은 시장 성장세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HBM 이익 기반의 양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 수요와 높아진 요구 스펙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로 업계 전반의 자금 소요는 올해 대비 상당히 확대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고된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재무 구조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6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등급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 저희는 25년 메모리 산업의 등급 전망을 중립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는 HBM 시장 선점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컨벤셔널 제품군의 비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실적 개선 폭을 다소 제약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5년 하반기부터 HBM뿐만 아니라 범용 디램과 낸드 시장의 수급이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 실적을 경신함과 동시에 9월 말 기준 순현금 상태로 전환되는 등 예상 대비 매우 빠른 재무구조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지난 10월 1일 SK 하이닉스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5년에 이어 26년에도 HBM 시장을 주도하면서 높은 마진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엔비디아와의 연간 단위 공급 계약을 통해서 26년 HBM 공급 물량과 가격을 사전 확정함에 따라 선판매 후 생산 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가시성 역시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선단 제품인 HBM4와 HBM3 12단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이익 창출력 개선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외에 서버용 디램과 낸드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 역시 수익성 개선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작년 11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서 발표했던 대로 연간 캐펙스를 매출액의 30% 이내로 관리하는 투자 준칙을 앞으로도 준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선된 현금 창출력의 상당 부분이 재무구조 개선에 쓰이게 되면서 단기간 내 신용도 상향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과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26년 메모리 산업 전망과 관련해서 세 가지 크레딧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6년 메모리 산업 신용도 관점에서 키 이슈는 우호적인 수급 환경의 유지 여부와 미래 업황 변동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재무 완충력을 축적하는지 여부입니다. 26년에도 주요 빅테크의 캐펙스 증가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그 증가세는 올해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메모리 가격 급등이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전방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전가됨에 따른 수요 조정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메모리 3사가 공격적인 캐파 증설보다는 이제 원시 디램으로의 선단 공정 전환과 HBM 라인 확보 중심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6년 글로벌 디램 캐파 증가율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수급 측면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메모리 3사가 당초 계획 대비 증설 강도를 상향할 경우에는 현재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약화되거나 호황 사이클이 단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측면 역시 중요합니다. 신용도 관점에서는 메모리 업체가 확대된 현금 창출력의 상당 부분을 공격적인 캐파 증설보다는 재무 완충력 축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메모리 업계 내에 선판매 후 생산 구조가 확산되고 있지만 메모리 산업 고유의 높은 변동성을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이제 업황 위축 시에도 재무 부담을 낮게 유지하면서 필수 투자를 병행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의 재무 완충력을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라인 확대와 더불어 M15X와 용인팹 건설 등으로 26년에는 이제 큰 폭의 캐펙스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고된 현금 창출력과 더불어서 연간 매출액의 30% 이내로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투자 준칙 준수를 통해 현 수준의 현금 축적 속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통상 정책에 따른 메모리 산업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리스크는 연초 우려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메모리의 경우 이미 AI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만약 미국이 서버용 메모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미국의 글로벌 AI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첨단 메모리 생산 능력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 우위의 현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서버용 메모리의 고율의 관세가 전격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역내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 메모리를 포괄하는 완결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경우 미국은 관세와 통상 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의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반면 전통 응용초형 메모리 같은 경우 주요 IT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수요 위축과 공급망 내의 관세 부담 전가로 수익성 저하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AI 인프라 투자 수요에 힘입어서 컨벤셔널 제품군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동시에 국내 기업의 전통 응용처형 매출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일정 수준 완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가 이제 국내 기업의 중국 생산 법인에 대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처리함에 따라서 중국 패배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원지 디램으로의 선단 공정 전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하이닉스의 우시 디램 팹에 비교해서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공장과 하이닉스 대련 낸드 공장은 생산 능력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 측면의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업체별 대응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HBM 시장의 경쟁 구도 향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SK 하이닉스 이후에 HBM 시장 내 후발업체의 공급망 신규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HBM4부터는 요구 스펙 상승에 따른 현격한 생산 난이도 상승으로 제품의 세대 전환 속도가 둔화되면서 선도 업체와의 이제 후발 업체와의 기술 격차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는 주요 고객과의 물량과 가격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HBM3E, 12단의 경우 이제 다수 업체의 진입으로 단가 하락 압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HBM4는 베이스 다이 제작상의 기술 난이도 상승과 생산 원가 증가로 양산 단계에서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엔비디아와의 계약 시에 TSMC 파운드리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품의 수익성 하방 압력과는 별개로 AI 서비스 확산세와 글로벌 소버린 AI 투자 기조, 그리고 주요 빅테크의 에이직 개발 수요에 따른 HBM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감안하면 HBM 이익 기반의 양적 성장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메모리 3사 중에서는 HBM4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주도적인 공급 지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후발업체와의 시간 격차가 일부 축소된 면이 없지 않고 공급 물량 점유율 격차도 종전 대비로는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엔비디아와의 연간 단위 공급 계약을 가장 먼저 마무리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양산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쟁사 대비 강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GPU 루빈의 타이트한 생산 일정을 감안하면 SK 하이닉스가 비교적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이렇게 긍정적인 네, 내용으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아이고, 반도체도 질문들을 많이 주셨네요. 네, 네. 예, 제가, 음, 요 질문으로 좀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AI 반도체 테스트나 패키징을 담당하는 후공정 업체들
대해서 커버리지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네요. AI 시장 성장의 낙수 효과가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라는 말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후공정과 기판, 그리고 장비 업체의 같이 이제, 메모리 제조사 외에 밸류체인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분명히 할 점은 단순히 AI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도에 긍정적 요인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밸류체인 내의 높은 중요도가 이제 매출 확대나 수익성, 그리고 재무 안정성 개선 등의 구체적인 평가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면서 AI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신용도상 긍정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발간한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국내 오사트나 이제 기판, 장비업체 6개사의 대상을 대상으로 그 AI 제조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비교 분석한 바가 있는데요. 일부 기업은 이제 패키징이나 테스트, 그리고 뭐 장비 수요 확대로 영업 실적과 현금 창출력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또 다른 기업들은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높은 재무 부담으로 이제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글로벌 고객사와의 연계도가 낮아서 AI 제품 수요 확대가 실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국내 반도체 밸류 체인 기업들이 이제 보다 높은信用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조기 공동 개발 구조를 이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높은 기술 난이도와 제품 믹스 고도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분명한 이제 실적 개선을 이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이 실제 현금 창출력 개선으로 발현이 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안정적인 뭐 R&D 투자나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캐펙스 집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 역시도 신용도 개선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